예, 전 시간에 저희가 페이징 메이커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에 set total 데이터에서 어떤 토탈 데이터 구하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한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이 get paging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설정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get paging 데이터에서는 엔드 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트 페이지나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 엔드 스타트, 그 다음에 previous, 그 다음에 next, 요거를 이제 구하는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데이터가 설정되는 이 시점에 get paging 데이터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페이징 데이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get paging data 이 메소드를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도 되죠. 자, 됐죠? 예, 이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페이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토탈 데이터를 계산할 때 한다라는 거. 일단 그럼 이거 저장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요 페이징 메이커라고 하는 이 클래스 객체를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 가서 BBS 컨트롤러죠. BBS 컨트롤러 좀 열어볼게요. 해당 요청 경로를 얻어와야 되겠죠. 매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만들게요. 이건 페이지 리스트 테스트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매핑에서 value 페이지 리스트로 하고요. 메소드는 request 메소드에서 겟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페이징 처리는 이제 겟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에 페이지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테스트로 할까요? 예, 테스트로 하고 여기는 페이지 리스트로 해서 만들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 크리테리아를 하나 크리아로 해서 하나 파라미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이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로즈 exception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로즈 exception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일단 로고를 이용을 해서 인포를 좀 남기도록 할게요. 로고 인포를 좀 남기고요. pclear의 toString을 이용해서 로고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죠.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에서 일단 리스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서비스죠. 서비스에 이제 리스트 크리테리아를 호출해서 리스트 객체를 가져야 되죠. 그쵸? 요거는 이제 보시면 어디니까 서비스에 가서 보시면 이놈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를 얻어오는 과정이죠. 그쵸?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리스트를 얻어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이용해서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서 그 결과값을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리스트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때 이제 p 크리아로 해서 얻어오면 되겠죠. 얻어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징 메이커는 여기서 만들어 놨죠. 그쵸? 페이징 메이커, 예, 페이징 메이커를 생성을 해서 그 페이징 메이커에서 이 크리테리아를 세팅을 시켜주고 값을 정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페이지 크리테리아 여기 아니죠? 페이징 메이커죠. 페이징 메이커에서 보시면 여기 생성자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 생성자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징 메이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요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먼저 크리테리아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쵸? 여기다 크리테리아를 넣어서 세팅을 해주고 객체를 선언했으니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페이징 데이터를 실행시켜 줘야 되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보드 BBS 컨트롤러에서 자, 먼저 페이징 메이커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페이징 메이커 객체를 만들고 그죠? 요거는 이제 페이징 메이커가 되겠고요. 이렇게 페이징 메이커를 만들어 주고요. 페이징 메이커를 만들고요. 페이징 메이커는 자 일단 요거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임포트를 시켜주시고요. 예. 페이징 메이커 임포트를 시켜주시고 크리테리아를 이제 세팅을 시켜주면 돼요. 페이징 메이커 안에서 따라서 페이징 메이커에서 set 크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크리테리아는 p크리아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세팅을 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토탈 데이터 그죠? 봅시다. 여기 보시면 페이징 메이커에 보면 이 부분이죠. set 토탈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임의로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는 요걸 이제 임의로 넣지는 않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크리테리아 값을 그러니까 토탈 데이터의 개수 값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게요. 왜냐면 우리 지금 워크벤치를 열어보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52만 건이었네요. 자주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그쵸? 이게 보시면 이 글 번호만 이게 72만이니까 이 계산하면 한 50 몇만 건이거든요. 52만 건인지
일단 그걸 다 테스트하지 않고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그 값을 임의로 설정을 해서 넣을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임의로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그 값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데, 자, 앞서 본 대로 페이징 메이커의 set 토탈 데이터죠. set 토탈 데이터에서 이걸 한 155건으로 한번 해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전송을 일단 모델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트리뷰트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고요. 일단 요거를 페이징 메이커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주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모델 객체를요. 그래서 페이징 메이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에 페이징 메이커라고 하는 모델 객체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페이징 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델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객체를 이제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볼 수가 있는 거죠. 뷰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뷰에서 이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지금 페이지 리스트 해서 이제 보이드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뷰를 보이드로 뷰를 이제 페이지 리스트로 페이지 리스트.jsp로 만들면 되죠. 뷰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파라미터는 크리테리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테리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징 메이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메이커 안에 크리테리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징 메이커는 모델로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이제 지금 이 작업은 우리가 페이징 메이커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에 이제 뷰 페이지에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모델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모델. 그렇죠? 그런데 이 페이징 메이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를 탭키를 눌러. 예. 이제 이게 모델이고요. 모델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요? 모델 안에 페이징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징 메이커. 모델 안에 페이징 메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는 페이징 안에 있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델 객체는 페이징 메이커와 크리테리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어디서 확인할 거냐? 요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페이징 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이 모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JSP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징 처리된 결과를 전부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면 155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그 전체 우리가 52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개수를 155로 한정을 했어요. 그럼 155로 한정을 했으면 지금 화면에 보여줄 페이지 수는 어떻게 될까요? 토탈 16페이지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좀 줄였습니다. 16페이지로.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는 11에서 12, 15, 16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전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1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이제 뿌려지겠죠. 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화면에 뿌릴 수 있도록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jsp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요. 페이징 처리는 다 어디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페이징 메이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전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을 보여줄 것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했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은 보면 20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지금 페이지 리스트에서 1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걸 처리하면 10으로 처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뿌려줄 그 화면을 일단 지정을 할 텐데 부트스트랩을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트스트랩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아놓은 부트스트랩 테마인데요. 일단 버튼들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index.html을 좀 클릭을 해서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한동안 쓰지 않으면 약간 좀 읽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정말 오래 걸리네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좀 스타일, 이제 저희가 CSS 그 프레임워크를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디자인으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일단 여러 가지 URL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들 중에서 이런 것도 괜찮긴 하네요. 그쵸?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시판 같은 데서 사용할 만한 글들이 없나요? 제너럴이고 버튼을 보면 꽤 이거는 네스팅이고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요거 그쵸? 요걸 이용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건 아니고요. 다른 게 있나 좀 볼까요? 캘린더고요. 투두리스트 좀 열어봅시다. 이건 블링크. 이건 로긴 페이지고요. 백 페이지고 폼에서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고 이건 봤죠? 아까 이제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컴포넌트 UI 엘리먼트에서 요 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버튼 그룹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를 여기는 없네요. 이게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부분이 없죠. 게시판 만들 때 사용하는 페이징 부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너럴 이건 페이지 쓰고요. 판넬이죠. 제가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건가요? 갤러리 락스크린 폼이고요. 없네요. 대시보드에서 볼까요? 없네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합시다. 아무래도 이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스플릿 버튼이고 이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버튼 그룹을 좀 볼게요. 그러면 어, 다시 폴더를 열어서 버튼 그룹 좀 파일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어, 테마에서 보시면 버튼 그룹이 있을 거예요. 버튼스라고 되어 있죠. 이놈을 잘로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네, 요거 일단 소스로 그냥 처리하고요. 일단 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메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컨텐츠 부분에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메뉴고요. 이 부분이에요. 메인 컨텐트 부분. 그렇죠? 베이직 버튼 있고 버튼 그룹이 있네요. 이거 디폴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뭐 이렇게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일단 요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슈백에서 버튼 라운드로 되어 있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는 버튼스 라운드고 버튼스 그룹 그룹은 이 부분이죠. 예, 요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죠. 일단은 뷰스에서 페이지 리스트라고 하는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뷰스 BBS 안에서 요거를 일단 뉴 해주시고요. 뉴. 자, 아더에 들어가서 JSP 파일 선택해 주고요. 이건 페이지 리스트가 되겠죠. 네. 페이지 리스트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소스로 넣고요. 자, 이름 정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테스트 좀 닫읍시다. 헷갈리네요. BBS 컨트롤에서 이름을 페이지 리스트로 했죠. 예,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리스트 그대로 두시고 앞서 가져왔던 버튼스 HTML인가요? 이거였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 설정해 줘야 될 게 페이지 리스트에서 일단 전체 카피를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카피를 하고요.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페이지 리스트죠. 그대로 카피 붙여넣기를 합시다. 자, 붙여넣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하단에다가만 이제 그 내용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 버튼 그룹을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어디다 만드냐면 섹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걸 좀 카피를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이걸 좀 카피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자, 테이블 되어 있죠? 컨트롤 판넬. 예, 여기에다가 할까요? 아니면 로우. 이거를 좀 설정을
div 끝나고 로우 밑에다 할까요? 우리가 라이트를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좀 열어볼게요. 라이트에서 등록 버튼을 만들 때 그냥 요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렸네요. 폼 판넬 안에다 넣었네요. 저희도 그냥 폼 판넬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판넬이네요. 이게 지금 요 안에다 넣을까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컨텐트 판넬 로우 일단 넣고 테스트를 해봅시다. 컨텐츠를 밖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이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우선은 뭐 일단 여기에 뭐 번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뭐 지금 뭐 설정한 게 없으니까 뭐 나오진 않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이지 리스트고요, 테스트고요. 지금 돌아가죠. 페이지 테스트고요. 이건 일단 우리가 앞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요거는 뭐 10개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리스트 10개로 되어 있고 우리는 페이지 리스트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페이지 리스트 자 10개 됐습니다. 10개 됐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 요거 지워 버립시다. 지우고 페이지를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페이지 리스트에서 뭐 제대로 나오니까 일단 제목은 지우면 돼요. 제목은 필요가 없고요. 됐죠? 제목은 필요가 없고 뭐 이전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첫 페이지니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이제 시작 번호가 되겠죠. 이건 시작 번호,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는 뭐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다시 한번 보면 실행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가운데다 옮겨야 되겠죠. 가운데 옮겨 주시려면 버튼 그룹에다가 온라인 해주시고요. 센터로 해서 가운데로만 그냥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안 가네요? 왜 가운데로 안 가죠? 가운데로 안 가네요. 이게 백. 이게 아니라 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에서 온라인 센터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저장 버벅거리네요. 가운데로 갔죠. 자, 페이지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앞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 그 모델 만들어 놨잖아요. 모델에다가
페이지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위에 보면 JSTL에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쵸? FMT도 있고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이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달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앞에 제일 요 부분이 이제 시작 페이지고 이게 이제 끝 페이지가 되죠. 그 다음에 근데 끝 페이지인데 사실은 이제 페이지 번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페이지 번호가 아니죠. 페이지 번호가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전 버튼이 있으면 이제 이전 버튼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155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이제 155개까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리스트.jp에서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여기는 result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좀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문제는 번호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뭐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걸로만 처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화면 하단에 페이지 목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